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성공을 위한 부동산 투자 조건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동작구 노량진동과 구로구 구로동, 마포구 대흥동과 마포구 성산동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한 주간 또 굉장히 또 부동산 경기 또는 부동산의 내용들 그리고 뭐 부동산의 가격 여러 가지 뭐 경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주말 기간 동안 그리고 평일 기간 동안 찾아오셔서 개인 상담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저를 아셨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좀 많이들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형태들은 아파트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또 높아져 있는 금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증여 형태로 투자를 조금 더 재테크를 좀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높아져 있는 아파트 가격들 때문에 서울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 높은 금액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 더 좀 합리적인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는 서울의 투자처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즉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지역들, 재테크에 할 만한 그런 지역들, 재개발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역들이 점점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또 좋은 내용들 좀 제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4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아마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또 정부의 공급 대책들도 속속들이 나오면서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대처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부동산 성공 투자 조건,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성공 투자 조건.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보셔도 정말 30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잘 새겨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일단은 재테크를 하는 이유들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2030 세대분들 아직 정말 워라밸에 심취해 있으신 분들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기성세대, X세대 이런 분들께서 지금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500원짜리 짜장면이 지금에 와서 6,000원, 7,000원 된 것들 눈으로 보셨지만 정말 체감을 하고 항상 조금씩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때 당시에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는 더욱더 이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미리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는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보다는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져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게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실물 자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흔한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오피스텔도 예전에는 1억짜리가 지금은 2, 3억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금융 투자 유형에 비해서 손실률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부동산은요, 내가 무슨 뭐 주식도 아니고요. 뭐 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폭을 가지고 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전세가 들어가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상관없이 그 금액으로 쭉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2년이나 또는 그 투자자의 그냥 포지션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번 정도만 전세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투자 유형에 비해서 손실률, 특히나 가지고 있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물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물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률이 거의 없거나 또는 10년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과연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싶다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손실이 나는 거 10년 갖고 있으시면. 그래서 손실률이 거의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낮다. 부동산 실물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땅을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이거 매년 우리가 뭐 매년 인플레이션 뭐 3%다, 뭐 4%다, 뭐 5% 넘어갔다. 뭐 2%가 적정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인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한은에서 뭐 여러 가지의 뭐 대책들을 강구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하고 10원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하고 100원, 1000원, 만 원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하고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 전세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세를 안고 사게 된다면 좀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치죠. 1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것이 인플레이션 2%씩 계속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네, 상당히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보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부모 세대 이런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실물 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물론 가장 고점에서 사는 거는 조금은 위험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걸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되었던 것처럼 재개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투자, 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등락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내려놓고 보시는 것을 저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뭐 지방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하지만 부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지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부모한테 물려받았든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죽고 하는 것을 뭐 아시는 것처럼 돈 잘 버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무려 20년이라 하는 시간 동안 억대 연봉자가 무려 7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야.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치가 상승한다.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뭐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후 대책. 내가 10년을 들고 있어도 15년의 그런 청약 통장을 들고 있어도 과연 넣었을 때 과연 될까요? 근데 워낙에 또 이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부양가족부터 해서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일생에 이제 내가 사회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내 집 마련, 내 집 하나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의
들어가는 비용들을 일반적으로 한번 좀 떼어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는 대출과 이 원금을 이자를 갚거나 그죠?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급여와 수입의 저축만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70년대 1998 뭐 이런 거 드라마 보셨죠? 그때 당시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M2 통화량이 워낙에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율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내 수입은 어때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내가 500만 원 직장인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게 뭐 드라마틱하게 3천만 원 늘어나나요? 그건 일반적인 사업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수입은 뭐 어느 정도 계속 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때문에 기본 인플레이션 플러스 기본 뭐 수요라고 하는 또는 시대적 이런 배경들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붙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급여 저축 이것만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연봉 6천만 원이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기본 최소 10억 아닙니까? 30평대. 그죠? 입지가 좀 좋은 지역대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대 하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연봉 6천만 원 정도의 물론 그 소득자가 물론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봉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언젠간 또 정년퇴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 집 마련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기간 동안 15억이라고 하는 집값이 또 다시 한 20억, 30억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뭐 사실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제가 또 뭐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자, 일단은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학군 좋으면 좋죠, 당연히. 그리고 역세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초역세권. 자, 그리고 이제 숲세권도 요즘에는 공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몰세권, 정말 슬리퍼 하나 신고 끌고 가서도 바로 앞에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자, 그리고 의세권 정말 이런 거는 주변에 대형 병원들 있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개발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인데 수요 뭐예요? 입지가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다 최적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당연히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 자, 서울 입주 및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뭐 이 그래프가 거의 동일한데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급 물량 대비했을 때 서울 매매와 전세가 정도 수준의 가격입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1990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래프인데요. 보세요. 장기적 우상향 아닙니까? 30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고점에 사시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재개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그렇게 뭐 큰 왔다 갔다 움직이는 변동폭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좀 높은 금액이 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소 좀 컴다운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가에 왔을 때 좀 사셔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언제가 됐든 간에 기존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등락폭이 조금은 좀 미미했어요. 사실 뭐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10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보세요. 2000년도 리먼 사태 이전에 IMF가 터진 이후에 M2 통화량이 외화 자본이 늘어나고 M2 통화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등락폭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너무 급등해서 쓸 때는 굳이 잡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 좀 내려온다. 조정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 2년간의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정 왔을 때 좀 사고 또 높을 때 좀 팔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고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네. 근데 그냥 내 집 마련 실거주 목적으로 좀 두신다면은 굳이 이런 거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사시면 되는 거고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나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정말 신의 한 수를 정말 그렇게
재테크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먼 사태 이전부터 서울 주택 매매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폭이 기울기가 늘어났죠. 바로 이게 2000년대 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화 자본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국내 통화량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큰 변동폭은 없었는데 외화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동폭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서 폭락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M1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M1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점 때 너무 정말 이 광폭 행보를 좀 보이지 마셔라라고 하는 거. 그럴 때일수록 좀 재개발 투자를 보시면 좋다. 자, 부동산 재테크 이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양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서울이야 이게 지금 현재로는 서울이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한양 심리 밖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와 살으라고 하셨던 이유. 그리고 서울에 살 곳을 정해서 문화적 안목을 유지를 해야 이 얘기는 바로 정말 안목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미래를 내다보시고 문화적 안목을 유지를 해야만 어디가 집값이 뛰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목들을 좀 보셔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자, 인간은 즐거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비싼 집값이란 비용을 부담한다. 좀 더 리스크를 두고서라도 그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쇼핑몰, 몰세권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숲세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호수공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보는 즐거움 또는 뭐 여유의 즐거움 이런 것들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대체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곳 중에 하나다. 마지막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도시가 번성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렇죠? 뭐 아직 뭐 1000만 인구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웬만한 광역시 5개 합쳐도 아마 서울보다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이 가장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도시가 번성한다는 얘기는 예로부터 해왔는데, 자,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도시 안에서도 더욱더 즐겁게 만드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투자와 또는 뭐 어떠한 뭐 재테크의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모르시겠다. 내가 20년 이제 20살 이제 가 초반생인데 목돈을 일부 좀 마련하셨다.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재테크 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테크, 재개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무료 상담을 오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뒤에 이어서 제가 또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4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조건들 좀 살펴봤습니다. 뭐 학군이나 역세권, 숲세권, 몰세권 등 이런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마지막으로 풍부한 수요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의 입주 공급 물량 매매 전세가의 분석, 그리고 서울 주택 매매 지수를 좀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향해서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집값이 뭐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똘똘한 할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재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실 것 같아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세미나요? 네. 세미나 좋은 내용이죠. 당연히. 네. 그렇죠. 자, 무료 세미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 일단 상담 전화를 남겨주시면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제가 좀 얼굴 보고 하시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편안하게 전화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조금 더 심층적인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세미나인데 뭐 오시면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들 뭐 부동산 투자하면은 답정 어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뭐 어떤 것을 뭐 사실 어떤 지역을 좀 보셔야 되느냐,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좋은 내용 제가 또 추려가지고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순차적으로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재역이고요. 3호선 있고 신분당선이 있어서 뭐 지방에서도 많이 지방은 아니고요. 경기도권에서 많이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오시기 전에 그냥 오시면 그냥 헛걸음하시니까 아래 026007에 8336번 예약 좀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내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9호선 노량진역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8.42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17.92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입니다. 노량진은 최근 대규모 재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죠. 여의도와 강남, 용산을 또 연결하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자, 노량진 어떤 곳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량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노량진 뉴타운도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후광 효과를 또 외적인 부분에서는 좀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지역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의 동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노량진 동이고요. 그래서 그 노량진을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실 노량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 여기 뭐 지금 재개발 뉴타운으로 진행하는 곳들 있죠. 뭐 8억에서 뭐 9억 정도 들고 가신다면 내가 그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위치 좋은 건 다 알겠어.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조금 더 낮은 금액대, 한 2, 3억 정도 요 정도 금액 가지고 노량진이라고 하는 곳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노량진 이런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자, 여의도와 용산, 강남 이 삼각편대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대규모의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용산 광화문 라인들인 거고 여의도 강남 라인들을 두루두루 끼고 있는 바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영구적이고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흑성 뉴타운이 뜬 거고요. 그죠? 노량진 뉴타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쉬워요. 그죠? 옛날에 잡았으면.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은 예전에도 이랬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지금 현재 노량진 뉴타운 진행하고 있는 거 가보시면 이거보다 더해요. 이거는 거의 뭐 양반 수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주차 면적 부족하고 삶의 질은 올라갔으나 주차 면적이 굉장히 또 부족한 그런 주택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동네이다. 자, 노량진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쭉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시공사 선정부터 철거, 간평, 그리고 뭐 사시, 관리, 관처, 이주 단계 많습니다. 굉장히 뭐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가서 한번 두들겨 보시면 기본 정말 거의 뭐 7, 8억 정도는 들고 가셔야만 좋은 물건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내가 그 정도의 금액이 없다. 그럼 어딜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을 좀 우리가 임장 활동을 해 보셔서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은 10년의 대계를 바라보시고 네, 먼저 선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구 안에서도 신축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 라인으로 이제 상도나 또는 흑성 뉴타운밖에 새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의 공급 물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없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이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노량진 검뭇한 데가 많아요. 그죠? 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검정 진한 음영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노후도가 아마 심각한 곳들인 거고요. 여기 제가 지금 빨갛게 음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투자해 놓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지역이고 예전에 고시원이 있었던 자리, 그런 자리, 고시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자리들 있죠. 이 지역이 왜 지금 시대적 시장의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기 가보시면은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박봉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해져가지고 그런 이제 고시생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시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연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숙인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었는데 하숙생도 없어지고 고시생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 가보면 좀 굉장히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현재 형태가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호황인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주택가로 변하든 뭔가 다른 형태의 뭐 상업시설로 탈바꿈이 되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사실상 그러기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뭐겠습니까? 답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동의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통도 좋아집니다. 노량진 용산의 바로 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노량진은 용산 쪽에서 바로 한강대교 넘어가면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지금 현재 투룸이에요. 5억 9천 전세는 2억 7천에서 2억 9천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은 3억 정도의 초기 비용 가지고 일단은 사 놓으실 수가 있는 노량진동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을 끼고 있는 가까운 곳에 노량진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 가장 먼저 살펴보면요. 도보 10분 거리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노량진역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행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지로 이동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또 7호선 장승배기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7호선이나 9호선 이용하게 된다면 강남이나 광화문까지 20분 이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여의도나 용산은 지하철 한 정거장이면 이동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우수하고 직장인들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이외에도 차량을 통해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가 인접하고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네, 도보거리에 1호선 구로역 그리고 1, 2호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남권이나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한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구로동입니다. 저는 이 지역이 청량리가 약간 청량리가 자꾸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에요. 구로 하면은
예, 동북권에서는 청량리라고 하는 지역이 교통도 많이 발달할 예정이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가격적인 이런 부흥 도시 뭐 이런 걸로 지금 분위기를 꾀하고 있긴 한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청량리 가서 보시면 뭐 전영동부터 답심리, 청량리 인근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뭐 휘경동 이런 라인들 보시면 전부 다 재개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한 7, 8년 전 정도부터 말씀드려 왔었던 천지기벽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동네다. 그럼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청량리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뭐 입꼬리가 거의 뭐 많이 올라갔겠죠.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요, 신도림역 영등포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동네에 구로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로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도 주변에 뭐 신도림동의 구도심 라인들, 그 구로동의 구도심 노후지 라인들 다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신도림 쪽에만 가셔도 백화점 라인들이 있고요. 뭐 구로역만 하더라도 백화점 있고요. 당연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뭐 땡땡 병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철도 부지, 여기 철도 부지들 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에. 여기도 보시면 중공업 지역 라인들인데 이 철도 부지가 이전한다고 하죠. 자, 그럼 이 좋은 땅에, 이 가치가 높은 땅에 과연 여기다 뭘 갖다 넣을지, 네, 정말 저는 상상을 하면은 뭐 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갖다 놓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뭐 공원 아니면 아니 공원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형 업무타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땅의 용도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뭐 계획을 보더라도 네, 바뀔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노후도가 너무 심각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청량리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잠깐 내려두시고 요 지역의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선호할 수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선호하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냥 구로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이름만 들어서 생각하시는 것과 막상 가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 가면은 뭐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항상 하세요. 열의 10분은 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청량리가 안 그랬나요, 옛날에는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청량리 왜 투자하냐고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청량리 투자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대적 변화가 또 있기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유해 시설들이 없어지면서 또는 환경적인 요소가 없어지면서 개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또는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된 가운데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구로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남부권 라인에서 동부권에 청량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남권에서는 영등포 라인들과 이런 그 구로동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망을 가까이 두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GTX 비노선의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 라인들 굉장히 가깝죠. 그 영등포도 물론 굉장히 뭐 코앞에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영등포도 바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라인은 쥐베리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서 보면 용산의 업무단지 라인들까지. 제가 용산 뭐 거리상으로 되게 먼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1호선이죠. 구로역은. 근데 구로역에서 1호선 타면 용산역까지 6정거장입니다. 1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다른 웬만한 지역에서 강서에서 용산을 오는 것보다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그런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도시철도 라인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교통적인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재개발을 바라보실 때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제가 항상 플랜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적인 내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10년, 15년 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선도로망이 저것은 외지간하면은 웬만하면 어디로 갖다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서부 간선도로. 지금
차들이 워낙 많아졌죠.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도 차량 대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는 이제 뭐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들 하셨지만 지금도 많이 이용하십니다만 한 집에 차가 기본 두세 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선도로망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예,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실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가까운 게 왜 좋냐? 고속도로 타기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휴일 워낙에 많아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휴일만 되면 빨간 날만 되면 그 전날만 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출입이 좋아야만 해요. 주거 형태에서. 주거지에서 진출입이 좋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반증하는 자료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간략하게 보면은 왜 여기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형태들이 비싸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도 있긴 하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워낙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유동 차량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 간선도로망들을 이용해서 동쪽과 서쪽, 서쪽에서 뭐 동쪽 이쪽 라인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선도로 외곽에서든 내부의 서부 간선도로에서든 뭐 바로바로 타서 주거지로 이동하기 편한 곳들을 선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한몫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한강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도 길게 했네요. 그죠? 일단 동네도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TV로 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부 다 새빨갑니다.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도는 이미 충족되어 있고요.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거 충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노후도 기준 완화안이 이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으로부터 300m 이내 수준의 밀집되어 있는 그런 노후도가 밀집되어 있고 저층 밀집 지역들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좀 더 하기에 편해지도록 그렇게 마련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 지역은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 넘어갔고요. 20년에서 30년 건축물 비율이 35.3%이니까 여기 굉장히 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건령 30년 넘는 비율이 5% 이상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지금 벌써 이미 3분의 2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아파트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2,5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례율, 토지 등 소유주가 4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 일반 분양률이 2,500세대인데 그러면은 비례율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굉장히 높겠죠. 이게 바로 사업성이에요. 수지를 보실 때 이런 것들 보시길 바라겠고 사업성 좋으면 뭐가 좋은지 아시겠죠? 네, 분담금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들 제가 1구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74.1% 주민설명회가 1차뿐만 아니라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었고 거의 임박 단계에 도달했다. GTX C노선 앞에 B노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신도림역 바로 앞에가 구로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 둘 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재개발이 진행된다. 풍번 업무지구 라인들 집주 근접성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용산과도 6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개발 호재, 교통, 일자리, 인프라, 시설 등등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넘칠 예정을 앞두고 있는 구로동 되겠습니다. 자, 1.5룸 또는 투룸 이 정도 금액인데 투룸 말고 1.5룸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새 집이 없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한 7평 정도 넘는 수준으로 봤을 때 3억 5천 정도에서 6천 정도 전세 시에는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투자 금액은 1억 7천 정도에서 1억 8천 정도 금액이면 투자할 수가 있는 구로동 되겠습니다. 네, 구로동 만나봤습니다.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죠. 최대 40층까지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고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 선입니다. 네, 대단지 아파트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의 기대감이 높은 곳이고요. 서강대, 이대, 연세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어서 학생 수요도 충분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좀 말이 빨랐습니다. 그죠? 천천히. 시간이 좀 있네요. 그죠? 자, 일단 대흥동입니다. 마포구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지역들이 많은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가깝고 용산 가깝고 바로 아래쪽에 여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마곡도 굉장히 가깝게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용이한 지역입니다. 물론 마포라고 하는 지역들 자체적으로도 뭐 마용성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떠한 대명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포 자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망의 대상인 지역이다. 한강변 당연히 가깝고요. 왜 좋냐 봤더니 공원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경의선이 다니던 그 철길을 지하로 경의선을 내리고 지상부에 공원을 만든 것이 연터럴파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홍대 거리이고요. 백화점 있고요. 몰 있고요. 대형 병원들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앞에서 성공적인 조건을 말씀드렸던 것들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염리, 신수, 도화, 공덕, 청파 라인들 재개발 많이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다, 또는 뭐 신석통합이 뭐 선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용산 쪽 라인들 또는 교통편 좋은 쪽 라인들 위주로 중림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아현 2구역, 기타 등등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또 마포이라고 합니다.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 현재 보시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입지도가 상당히 또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4억 원 이상을 넘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보다도 제가 대흥 5구역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과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현저하게 합리적이다. 염리 대흥 5구역이 어디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죠? 빨간색. 여기는 과거에 진행했었던 곳이고 한 번 탈락했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좀 더 보완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가 염리 4구역, 아래쪽이 염리 5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랑자이 수준의 가격대나 프레스티지 정도의 가격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은 재개발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참고가 되실 수 있겠고요. 이 지역 마찬가지로 건축물들의 권령들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 지역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달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그런 수준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이죠. 자, 대흥 5구역 토지거래허가제가 3월 21일부로 올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투자 적기다. 1000세대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권의 사업 중에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동의율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만큼 진행이 빠릅니다.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자, 얼마 정도 금액인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지역은 점점 아현 1구역, 2구역 라인들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염리 4, 염리 5 라인들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라인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또는 준신축 이런 물건들이 정말 공실 없이 빼곡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주택수에 미포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5억 3천입니다. 투자 전세 같은 경우 2억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대흥 5구역 되겠습니다. 네, 대흥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곳도 마포구인데요. 성산동은 어떤 곳인지 입지부터 시세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또 마포네요. 그죠? 마포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내부 순환로 가까운 지역이 간선도로만 가지고 있고요. 가저 역세권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의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암동 DMC 라인들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지역에 속하죠. 그리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속 통합이 아니라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입안 제한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임차 수요 많은 지역이고 안정적인 임대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마포의 임대가 왜 공실 걱정 없는지 말씀드렸죠. 자, 가저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진행률 현재 60%에 다다르고 있다.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다. 물론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것이죠. 토지 등 소유주가 약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까지 받아준다면 사업성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완성 시 총 2,5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고 지금 50% 이상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고 진행률은 약 60% 정도 진행되었다. 자, 그런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또 합리적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만 말씀드리고 있죠. 1.5룸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연립주택이에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정도 되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그런 전세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금액을 안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성산동 되겠습니다.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마포구청역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주나 일산,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다른 도심지와 다르게 성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녹지 비율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